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하락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 있게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내부자로 의심되는 지갑에 휴전 베팅까지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전쟁도 하고 있고요. 또 주말 새 코인이나 주식이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어디선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트럼프의 발언, 속보로 오늘 오전 중에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음은 쿠바다, 무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이란 끝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한번 찾아보니까요.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FII 서밋이란 행사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는데 때로는 써야 할 때가 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다음은 쿠바다라고 지목을 한 뒤에 근데 또 못 들은 것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얘기를 쏟아냈었거든요. 이 행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듯이 굉장히 낙천적으로 여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다. 다우진수가 5만 포인트까지 올랐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권을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5만 찍었었다. 이게 내 실력이다. 마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듯이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역시 이것도 좀 농담에 가까운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오픈을 해야 된다. 이란과의 전쟁 얘기가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호르무즈라고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요. 트럼프 해협을 열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I'm so sorry 하면서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그냥 의도했던 농담이었습니다. 막 관객들 막 웃고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야, 이 도대체 여유가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거랑은 별도긴 하지만 지금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한 이틀 전부터요. 내부자로 의심되는 지갑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에 베팅을 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요. 2월 28일 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전까지 지갑도 없었는데요. 불이 나게 지갑을 만들어서 수십 개로 쪼개서 요걸로 이제 2월 28일을 딱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1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니까 야, 요거는 내부자다라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최근에 어떤 베팅을 했냐면 3월 31일까지 미국과 이란 휴전에 10만 달러를 베팅했고요. 근데 공격일은 사실 한 명만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휴전이나 종전은 둘이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보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3월 31일까지 10만 달러고요. 보험상으로 4월 15일까지 종전하는데 한 15에서 16만 불 정도를 또 잘게 쪼개서 베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내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베팅하는 게 뭘 좀 알고 있나?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고 이 내부자들은 결과를 어느 정도 듣고 있으니까 이런 베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어디서 이 여유가 나왔는지 이제 과정은 트럼프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FII 포럼이 뭐냐?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Forum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주최를 합니다. 미래에 어떤 데 투자를 할까? 그래서 사막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서밋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크립토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지금 폴리마켓이나 칼시가요,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역시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FII 서밋에서 크립토나 비트코인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이미 결과가 나와 있죠. 100%의 확률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 포럼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선 요거 핵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이 세계에서 논쟁할 여지 없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또 중국이 할 것이다. 그리고 결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결제나 화폐로 쓰려고 하는 뭐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FII 포럼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저기서 언급이 되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I 서밋 정말 큰 서밋입니다. 정말 다보스 포럼급입니다. 왜냐면요. 사우디라는 오일머니가요. 굉장히 든든하게 후원을 합니다. 사우디라고 읽고 가로 열고 빈살만의 국부펀드 그러니까 오일머니로 돈을 굉장히 많이 쏴줍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쐈어요. 그러니까 돈 투자를 내가 해줄 테니까 서방 국가들, 뭐 빅테크 기업들 다 와서 한번 춤 좀 춰봐라.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요런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엄청 해주니까 굉장히 좋을 거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탈석유 국가를 꿈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들 혁신적인 기업들 우리나라 와서 인프라 다 깔아줘. 뭐 AI 깔고 뭐 여러 가지 깔겠죠. 그래서 서로 합의 맞아서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의 물줄기를 볼 수 있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7년부터 이제 빈살만이 주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트럼프가 막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PIF가 국부펀드인데 사우디가 미국 인프라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블랙스톤과도 200억 달러 MOU를 체결을 하고 네옴시티 선언을 참고로 이때 빈살만이 처음 했었죠. 그래서 엄청 뭐 한국 기업들도 이때 막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포럼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2018년도에 카쇼쿠코지인가요? 아무튼 그 빈살만이 암살을 했다고 지금 추정되는 그 기자가 있었죠. 미국의 기자. 이 암살이 알려지니까 미국에서 보이콧이 일어납니다. 야, 이런 사람에겐 투자 안 받겠다라고 해서 뭐 JP 모건, 레리 핑크 뭐 모두가 이 행사를 안 갑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한 1, 2년 정도 국제적인 왕따를 당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오일머니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영원한 적은 없다. 수익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년, 20년, 21년 ESG에 내가 투자해줄게. 사우디가 AI, 뭐 헬스케어, 뭐 지속 가능성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실제로 블랙록에 투자하고 소프트뱅크, 인텔, 우버, 심지어 거의 뭐 지금은 뭐 살아있는지 모를 전기차, 루시드 있잖아요. 요런데 루시드에도요 10억 달러 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대주주였어요. 이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그러니까 서방 기업들이 다시 뭐 안 오면 손해겠죠. 서서히 복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2년도는 기억나시겠지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고 하면서요. 유가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자들이었는데 고유가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다시 국부펀드 자산이 급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4년도, 25년도 또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합니다. 뭐 AI다, 뭐 구글 클라우드다. AI 투자도 본격화했고요. 25년도 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빈살만이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야,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중에는 1조 달러 투자한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때입니다. 뭐 방산이든 뭐 AI든 구글이든 뭐 보잉이든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으니까 서로 뭐 엄청난 지금 뭐 호영호재하는 좋은 관계로 맺고 있고요.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이때 영상으로 출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 돈을 댄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경쟁자인 루시드 전기차에 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서로 싫어했다가 결국은 이제 돈 앞에선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서로가 필요한 거죠. 사원이나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뭐 우주 협력, AI에 굉장히 진심이네. 우주 산업 협력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했다. 그러니까 거의 세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 정말 뭐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지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분 중에 트럼프 사위, 그 유대인 사위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17년도 트럼프 당선이 되니까
선임 고문으로, 백악관 고문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낙마를 하니까 같이 나왔겠죠. 그래서 21년도에 사모펀드, 사모투자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투자 회사가 너무 지금 자산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기사예요. 3월 24일인데. 그래서 논란 중이고 심지어 청문회 끌려가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중동으로부터, 특히 사우디로부터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뭐 아실 거지만 이 제러드 큐슈너가 그 사위, 유대인 사위 이름인데요. 지금 이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한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을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20억 달러나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동이 30억 달러 했고 그 중에 3분의 1을 또 사우디가 혼자 다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가 투자를 잘하느냐? 아닙니다. 수익률이 빵프로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수수료 수익이 2,3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투자도 안 했는데 사우디가 수수료로 지금 어, 이 어피니티, 이 유대인 사위에게 많이 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번 것도 없는데 사우디는 투자도 하고 수수료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상 계획, 정치적인 보상이다. 이건 투자가 아니다.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거로도 거슬러 가보면 이거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우디의 국부펀드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전원 반대를 했겠죠. 이거 유대인 사위 이거 뭐하러 해주냐? 경험도 없고 수수료는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투자해라고 해서 투자를 이끌어줬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유대인 사위와 빈살만이 나이대도 비슷하고요. 뭐 여러모로 친하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그 카슈크지 뭐야 사우디의 기자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암살되고 위기 때 왕따가 됐을 때 유일하게 이 어, 큐슈너라는 트럼프 사위가 방어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 영화 카지노도 아니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끈끈한 단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큰 이익 앞에서 강력하게 유착을 했고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투자에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엉뚱하게 오긴 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아무튼 중요한 행사다. 그래서 이 사막의 다보스 포럼에서 그럼 2년 연속으로 강조했던 트럼프의 코인 사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2년 연속으로 크립토에 대해서 주구장창 외쳤던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 2월 달 즈음에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도 크립토 전쟁을 종식하고 전략 비축을 선언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이 행사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올해도 뭐 비트코인 슈퍼파워다, 지위 확산 및 세제를 개편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에도요. 게리 겐슬러 자르겠다, 뭐 한참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말 해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전략적 비축코인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실제로 서명을 했었고, 앞으로 모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도 실제로 통과가 되면서, 그러니까 뭐 가격이 안 오른 것 같고, 뭐 안 한 것 같지만요. 어영부영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월 22일 최근이죠. SEC와 CFTC가 웬만한 코인은 상품이다. 왜냐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자꾸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가이드라인을 던져버린 거죠. 공동 지침도 발표했고 이제는 고만 괴롭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FII 서밋에서도 비트코인 슈퍼파워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이 디지털 자산 평등법이라는 게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크립토 뭐 이 결제에 대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사람들이 원한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액 결제, 즉 200불 미만은 면세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비트 이더 이런 코인은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부터 소액 결제하는 거 이거 양도세 내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면세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가요.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그 신시아 루미스가 추진하는 그 소액 결제 면세가 또 법안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도 엑스머니를 출시하고 있고 월마트도 뭐 코인으로 결제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은데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라.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가는 나의 승리였다. 지금 좀 떨어진 가격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최고점은 이제 다 뭐 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여유가 있어 보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들 제가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로서 이제 비트코인과 서클, 뭐 USDC 이런 코인들을 허용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코인베이스에서 이미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피터 시프가 지금 막 또 이를 물고 뭐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가격과는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소액결제법들도 방금 소개를 해드렸고 아마 이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401k 퇴직연금에서 지금 어, 그 지침을요, 백악관에게 전달을 해서 백악관이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건요, 그러니까 401k로 크립토를 사기 위해 남은 거는 이제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러면 한 60일 정도 이제 공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월가의 금융상품들을 만들어서 팔면 된다. 이거 쭉쭉쭉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좋은데, 요거는 행정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뭐 퇴직연금의 크립토나 대체자산 아마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1월쯤에는 시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 계속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것도 법이 되면 좋습니다. 신시아 루미스도 추진을 하고 있고 한데 법이 안 되더라도 재무부를 통해서 재무부 재무장관의 소관으로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을 재평가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재무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연준에서 반대를 하면 안 되겠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럼에도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 과거에 금 때도 뭐 1930년대도 그렇게 했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한 것 같아도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와중에도 여유가 있는 발언, 막 농담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든든한 쩐주, 뭐 사우디가 버티고 있겠죠. 이분들이 좀 많이 사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뭐 본인이 원하는 뭐 상승 타이밍이 있겠죠. 그리고 SBR이 아니라 SP,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석유를 방출도 본인들도 할 수 있고 사우디도 산유국이기 때문에 내가 맘만 먹으면 유가도 좀 떨어뜨릴 수 있어. 뭐 이런 계획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이란을 때리고 전쟁을 하는 게 사실 사우디의 환심을 사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환심도 있지만요. 이란과 사우디도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적의 적은 이제 공통된 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본인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보면 현재가 결국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뭐 못 사겠어요, 뭐 팔고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부익부 빈익빈이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모두가 좋은 코인, 주식을 살 수 없는 또는 팔아야만 하는 수십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근데 결국에 그 중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안 파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뭔가로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모든 상승분을 독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